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이 강한 리더십과 중앙 집권 대통령제로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김문수, 김대중, 김영삼 같은 놈들은 이것을 맨날 비판했죠. 내각제 해야지 왜 대통령제냐? 왜 강하게 리더십을 갖냐? 국민 말을 들어야지. 김영삼, 김대중 말을 들어야지. 노동자 말을 들어야지 왜 그러냐? 뭐 이러고 개벽다구 같은 소리들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올바른 지도자가 강한 리더십을 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저 당시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다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엉덩이 빠따 맞고 다닌 거. 저도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때 애들이 많잖아요. 한 반에 뭐 80명.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80명 되는 그 반 학생들을 통제하려면은 소리 지르고 때려야 돼요. 안 때리면은 애들 말 안 들어요. 애들 쫑알쫑알 그냥 지적입니다. 좋게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단체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선생님이 엉덩이 때리고 그래요. 뭐 본인이 잘했어도 옆에 애가 잘못하면 집단적으로 그렇게 맞았던 때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군대 가서도 맞았죠.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가서도 맞고 제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 잘못하면 집단으로 맞았어요. 집단으로 맞는 거 고등학교 때도 맞았고요. 누가 하나 잘못되면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단체로 혼나고 그랬을 때야 그때.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해야 돼 그때는. 국민들이 다 가난했고 농사 졌고 힘이 필요했을 때 농사 지을 때 힘 없이 돼요? 농사 지을 때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뭐 손주들 있을 때 민주주의로 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말 들어보고 의견 물어보고 손주들 말 의견 들어보고 할아버지가 농사 짓습니까? 할아버지 생각대로 다 농사 짓지? 할아버지가 독재했죠? 그 당시는 다 그랬었어, 다. 다 그랬기 때문에 리더십이 좀 강하게 했어도 그게 그 당시에는 틀린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김문수 같은 것들은 노동운동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 욕은 안 하고 중공의 모택동 욕은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님만 욕한 거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었죠. 그놈들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했었어야 돼, 이게.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한 집안에 애들도 막 6, 7명 낳을 때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애들이 6명, 7명이 꼬물꼬물 있는데 그거 6명, 7명 아이들 의견 듣고 민주주의적으로 가정 운영한 집안 있어요?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있어요? 없죠. 1950년, 60년대 마찬가지고. 왜 자기들 사는 거는 그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으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뭘 누구를 얼마나 죽였다고 맨날 왜 욕하는 건데 왜 뭐가 당연히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지. 6.25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북한군이 쳐내려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강하게 나라를 통솔하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그거를 이놈들이 쓸데없이 맨날 무슨 민주주의 안 했다 그러는데 민주주의 다 했어요. 선거에서 다 하고 유신 헌법도 투표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다 했어. 안 하기 니들이 노동운동 한 거 국민들한테 물어봤어? 김영삼, 김대중이가 박정희 대통령 반대할 때 니들 선거하면은 맨날 졌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져놓고서는 왜 말이 많어? 민주주의가 뭐야? 다수결 원칙이잖아. 그럼 박정희 대통령님이 국민 다수의 표를 얻어서 유신 헌법 했으면 니들이 거기 복종하는 게 민주주의를 따르는 거지. 김영삼, 김대중, 김문수는 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그냥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했잖아요. 현실적이었고 수출 무역을 해서 번영을 이뤘죠. 박근혜 대통령님도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죠. 근면 성실하게 하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공무원들이 뭐 일을 열심히 하면은 성과급제로 보너스도 주고 일을 열심히 하게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그 무역 수지 흑자 950억 달러를 박근혜 대통령님이 올렸잖아요. 중산층이 증가했죠. 역사상 최대의 번영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과학 입국했죠. 자주 경제를 부르짖었죠. 경제 번영을 해서 부국 강병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자부심이 높았죠. 남녀 평등했죠. 여성 인권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으로 수출하는 거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수출을 늘려서 발전해 가는데 사사건건 반대한 게 김문수 아니에요. 사사건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바보가 김문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2016년 사기 탄핵할 때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복고일이가 2016년 11월 4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으니까 하야해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죠. 도덕적 권위 상실. 도덕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개 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럼 훌륭할 것 같죠? 글자 그대로 도덕이라는 단어는요, 모랄입니다. 도덕이라는 말은요, 뭐가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 걸 도덕이라 그래요. 시시비비. 조선시대 때 유교 양반들이 하던 짓이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많이 따지는 게 도덕이에요. 도덕적 권위 상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나요? 보수 농객이라는 복고일이가 이렇게 거짓 선동했죠. 그때 김문수도 입을 맞춰서 지가 보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았을 것이다. 개소리로 거짓 선동했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번영의 시대를 보수 농객이라는 복고일 김문수, 정규재, 그리고 보수 정당 국힘당, 그리고 보수의 무슨 똑똑하다고 하는 경상도 대구 출신의 똑똑하다고 하는 검사 출신들, 김수남 검찰총장, 곽상도 검사 출신, 최재경 뭐 이런 검사 출신, 이런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는데 협조를 했잖아요. 경상도 출신들이, 김문수도 경상도죠. 복고일은 충청도인가요? 서울대 나왔죠, 복고일. 김문수도 서울대 나왔죠. 김수남 검찰총장도 서울대 나왔죠. 다 서울대 나오고 뭐 한 애들이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한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한 거는 강한 리더십으로 중앙집권 대통령제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한국이 발전하는 것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지방 분권으로 가자. 지방 분권 내각제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작내자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되는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박정희의 방식이다. 계속해서 발전하면 그거는 박근혜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것을 허무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 허물고 박근혜 대통령 허물고 그 짓 하려고 얘네들이 지금 지방분권 내각제를 떠드는 거죠. 5.18 정시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겠다 그러죠. 이거야말로 이제 5.18 전체주의입니다. 아까 조선시대 때 6.25 전체주의라고 했죠. 이게 5.18 전체주의입니다. 왜 5.18 전체주의냐면은 5.18 특별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억압을 받죠.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어 있고 5.18에 대해서 따지지를 못하죠. 이게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5.18은 조선시대 때 6.25처럼 공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처단당했던 것처럼 이제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국민들은 사상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초등학교 이제 뭐 당장은 이 헌법이 통과되면 당장은 대한민국이 무슨 5.18로 광기를 부리지 않지만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 애들에게는 이제 5.18 교육을 하겠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유치원 때부터 5.18 정신 쇠뇌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걔네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오고 그러면 머리에 완전히 5.18 정신으로 바뀌죠. 얘네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광주
그 묘지를 갖다가 순례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먹은 좀 보수 사람들이 죽을 때쯤 한 20년쯤 지나면은 보수 사람들은 이제 없고 전부 그렇게 5.18 정신으로 세뇌된 애들이 사회의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는 거죠. 더 이상 5.18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유가 사망을 하는 거죠. 5.18 유공자들은 세금 유공자가 되어서 세금 빨아먹죠. 기생충처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아까도 말씀드린 기생주의가 나온대. 기생충처럼 내 살과 피가 아닌데 기생충이 들어와서 내 살과 빨아먹어서 그 사람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몸속에 회충을 100마리, 200마리 갔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무슨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뭐 한 60대에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85세인데 북한은 지금 평균 수명이 60 몇 세잖아요. 그게 다 기생충한테 빨려서 빨리 죽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런 기생충들이 이제 막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옛날처럼 통진당 이석기처럼 폭력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 얘네들 그거 이제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대한민국의 기생충처럼 빨대 꽂고 구석구석에 기생충처럼 또아리를 틀고 뽑아 먹기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생주의라고 해요, 이거를. 유공자 세금 기재 부동산 부패 카르텔. 부동산이 엄청나게 해먹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한탕주의가 막 투기가 오죠. 한탕주의 투기가 요즘에 20대한테도 이런 게 막 왔죠. 요즘 20대 30세대가 빚 못 갚는 이유 파산 말고는 답이 없다. 코인 주식 안 하면 바보라던 20대들 요즘에 근화.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이 빚내 가지고 코인 주식 한탕으로 벌려다가 지금 다 빚쟁이가 돼서 파산 지경에 있다는 거죠. 5.18 특별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5.18 옛날 조선시대 때 유교처럼 로마 시대 때 기독교처럼 기독교에 이상한 딴지 거는 소리 하면은 이단으로 처형당하고 조선시대 때도 처단당하고 이제 5.18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은 5.18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면 진짜 처단받습니다. 더 강하게 처단받.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국민 기풍이 사라지고요.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신천지 종교에 기대고 통일교 교회에 기대고 무슨 무당 주술에 기대고 정상적이지가 않죠. 인간의 합리성과 현실성, 실용주의에 바탕한 윤석열이 아니라 이상한 잡신에 무당에 저렇게 홀려가지고 저런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도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거 완전히 광신도들이죠. 신천지에서 왔는지 통일교에서 왔는지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광신도들이 5.18에 대한 광신도가 되지 않으면 처단 당할 거예요. 정광훈 같은 것들이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국민들의 사고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비 같은 이런 정광훈 같은 쓰레기가 나라를 보수라고 하면서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뭘 공격하라, 뭐 재판소를 뒤집어 엎어라 이런 거는 폭력이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나라가 분위기 전체가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광신도적이고 폭력적이고 단말마적인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거는 빨갱이들이나 했던 짓을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좌파들은 얘네들은 폭력이나 폭동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를 생각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 기생충처럼 또아리를 틀고 어디든지 기어 들어가서 빨아먹는 전술로 바꾼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갔는데 이 보수라는 것들이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하려는 이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5.18 정신으로 하면서 오는 요즘 세대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저출산 경고, 인구가 붕괴할 거다. 그럼 나라가 망할 거다. 로마 시대 때 인구가 감소해서 망한 것처럼 한국도 지금 딱
똑같죠, 행태가.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집값이 비싼 거죠. 너무 부자들이 많은 거야. 부동산을 분양을 너무 거품으로 분양을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떠넘기고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내느라고 허덕허덕대고 엄마도 벌어야 되고 아빠도 벌어야 되고 온 그냥 가족이 다 벌어야지 겨우겨우 살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왜 사나? 결혼하지 말자, 애도 낳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5.18 정신의 전라도 건설사들 많죠. 중흥 뭐 등등등 많죠. 그 부동산 건설사들하고 또 언론하고 손잡고 이래서 이게 5.18 정신을 교주로 해서 쇠뇌를 해서 이제 전라도 쪽이 이제 귀족이 되는 거예요. 성골, 진골이 되는 거죠. 그쪽이. 얘네들이 그러면서 전라도 쪽에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방 분권 내각제를 하자는 거죠. 지방 분권을 하면은 중앙 정부는 힘이 약해지죠. 힘이 약해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으로 전라도에 힘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또 내각제를 통해서 그 중앙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전라도 5.18 정신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이 5.18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 먹겠다. 자기네들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통솔하겠다. 그 5.18 전체주의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하니까 노동력 부족하다고 중국인 조선족들 막 데리고 오는데 뭐 신문에는 조선인이 어쩌고 하는데 중국인이죠. 그게 어떻게 조선인이야. 중국인이지. 중국인이 와서 노동력을 다 하니까는 얘네들이 싼 맛에 일을 다 하니까는 한국인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노동을 시골 일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싼 값에는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중국인 조선족들은 조금 싸더라도 일을 한단 말이야. 그 공사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조선족들, 중국인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거기 해가지고 자기네들 또 아리를 틀고 한국인들이 이제는 건설 현장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중산층 시민들이 이제 말라가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민 간다 뭐 하겠지만은 정부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줄어들면서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요소가 다 점령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가 옛날에 이 짓을 했죠. 경기도 지사일 때 2009년 11월 10일 쌍용 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는 사람들이 잡혔는데 이거를 김문수가 풀어주라고 그러고 김문수가 검찰에 요청을 했죠. 기생충처럼 대한민국에 달라붙어서 쌍용차 핵심 기술을 빼서 중국으로 빼돌린 거죠. 기생주의입니다. 뭐 군대를 보내서 쌍용차를 접수하는 게 아니라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쪽쪽쪽 중국으로 다 빨아가는 거죠. 기술 침투하죠. 해킹하죠. 뭐 SKT 유심칩 해킹됐는데 2,500만 명 국민께 다 중국으로 갔다 그러죠. 이런 것들 쪽쪽쪽 빨려서 다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어온 거는 이렇게 근면성실, 과학 입국, 현실주의, 합리성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욕하면서 결국은 중국 쪽으로 가고 국민 인구 출산 감소하고 인구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하다고 중국인들 끌어들이고 옛날 로마 시대 때 게르만인들 끌어들이는 것처럼 똑같이 중국인들로 한국을 다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허약해집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반발하면은 이제 5.18 정신으로 국민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거죠. 5.18 정신에 입각해서 중국인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 이게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쟤네들이 5.18 정신을 괜히 이거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국민 통제용이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는 주체 사상, 남한에는 5.18 정신. 그러면서 국가 전체를
내각제 지방 분권으로 중국에 하나하나씩 지방을 다 넘겨준다. 게르만인들이 로마의 지방 분권으로 로마의 지방을 하나하나씩 접수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로마가 분열돼서 붕괴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전라도 잘났다, 경상도 잘났다, 충청도 잘났다, 다 잘게 쪼개진 다음에 분할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각계격파로 중국한테 얻어 쳐맞는 거죠. 식민지 지배, 제국주의 통치술 중에 가장 오래된 2500년 전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 중에 통치술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분할하여 통치하라. Divide and conquer. 분할하여 통치하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으로 붕괴해 가는 거죠. 로마가 지방 분권으로 각각 산산조각 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데는 이런 기생주의죠. 중국이 한국에서 중국식 CBDC 화폐 제도를 실시하죠. 모바일 신분증 하죠. 그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기에 좋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달라붙어 가지고 쪽쪽 빨아먹기에 아주 좋은 서식지를 한국에 만드는 거죠. 열심히 부은 건보료 중국인이 혜택을 다 본다. 완전히 뭐 한국에 와서 그냥 쪽쪽쪽 빨아먹는 거죠. 뭐 기생충이 사람 몸 안에 달라붙어서 쪽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무슨 이번에 새로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판다 라이더 모집 중국 배달 플랫폼 헝그리 판다 한국 배달 시장 진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이런 배달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하면서 모든 그 개개인의 소비자 정보도 중국으로 쪽쪽쪽쪽 다 빨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에는 아주 좋은 나라가 돼 가는 거예요. 굳이 대한민국을 중국 군대를 보내서 점령해서 뭐 그렇게 할 없다 이거야.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국을 쪽쪽쪽쪽 빨고 다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채우고 한국인들은 애도 안 낳고 인구 감소해서 붕괴가 되면 저절로 한반도 땅은 중국 땅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한테 눈탱이 맞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뭐 유튜브 노비인데 계약서만 쓰고 사라진다. 중국인들한테 눈탱이 맞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강남 부동산도 그렇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저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받는다. 이게 우리 K파티의 이용훈 대표님 어저께 방송이죠. 예상 적중 SKT 사기. 3년 전부터 이미 수십 개의 악성 코드로 20여 개 서버 해킹 당해온 거 숨겼고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까지 정부 2차 조사에서 발각. 최태원을 구속하고 LG, SKT, SK통신 3사 화웨이 장비 즉각 제거. 이런 짓들이 지금 쪽쪽쪽 빨려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들을 중국으로 전부 쪽쪽쪽 유심 해킹해지 기술 탈취하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뭐 친중 정치인 뭐 이런 놈들 막 하죠. 건강보험에다가 실업 급여까지 막 다 타먹죠. 서해 바다도 지들 거라고 다 빨아먹죠. 부동산 매입해서 빨아먹죠. 용산에 뭐 땅 산 거 그런 거 빨아먹죠. 노동 현장 전부 중국인으로 채워가지고 대한민국 건설 한국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싼 값에 또 문재인이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놔가지고 얘네들이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국에서 받는 돈보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틈새 시장에 중국 애들이 모든 인력의 노동 현장에 얘들이 꽉 잡고 쥐고 흔든단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내 몸에 회충이 막 200마리, 300마리가 우글우글 되는 거야. 내 몸이 아닌 거야. 내가 밥 먹는 게 날 위해서가 아니라 기생충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의 지금 상태가 돼가고 있다는 거.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은 5.18 정신 헌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내각제라는
정부 체제를 갖춰서 껍데기는 지방분권 내각제, 몸통을 만들고 그 정신은 5.18 정신으로 채워서 그리고 그 뱃속에는 기생충들을 중국 기생충으로 다 채워. 이게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지방분권 내각제 김문수는 국힘당에서 떠들고 이재명이는 민주당에서 떠드는데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김문수는 국무총리를 선출로 투표로 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로 한다 그랬죠. 그럼 두 사람을 선출로 뽑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투표로 뽑고 대통령 선거도 투표로 뽑고 그러는데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를 뭐하러 해요, 이거를. 국무총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권한을 갖는데 대통령 뭐하러 뽑냐고,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해요. 프랑스식이라는데 프랑스가 보면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그 마크롱 총리 그거 투표 따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를 국민이 선출해서 투표하자 이러죠. 대통령도 뽑는 거고 똑같죠. 그것도.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과 일본식이죠. 영국과 일본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는 왕이 누구야? 시진핑을 왕으로 앉힐 건가?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거 모르고 5.18 정신 헌법 만든다는데 이거 모르고 김문수 만세 여전히 하죠. 저희 방송에 와서 댓글 달면서도 계속해서 김문수 만세하고 이재명이가 되면은 나라가 망함 이러는데 지금 김문수나 이재명이나 둘 다 누가 돼도 나라는 절단나게 돼 있어요. 뭘 이재명이가 하면은 더 나쁘고 김문수가 하면 덜 나빠. 둘 다 똑같은 걸 하는데 지방분권 5.18 정신 헌법. 이 두 가지가 뭉쳐가지고 나라가 절단이 난다. 사상의 자유가 없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고 5.18 정신의 의의를 제기하면은 처단당하고 5.18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뭘 이 김문수가 되면은 낫다고? 이렇게 김문수가 이 짓거리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님 팔고 이승만 대통령 파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결국은 이 짓거리 지방분권 내각제 5.18 정신 헌법 만들 거면서 그 김문수 마누라가 유경수 여사 이름 파는 거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쓰레기들이 이렇게 쓰레기들이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름 팔아가지고 지방분권 내각제 5.18 정신 헌법 이거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경수 여사 이름 팔아가지고 5.18 정신 헌법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사악합니까? 이 지방분권 내각제에 대해서는 여기 JY쇼 오늘 아까 1시간 전에 올라왔나? 이 영상 있습니다. JY쇼 이 영상 한 뭐 8분인가 9분짜리인데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도 내각제 하겠다고 밝힘. 뭐 김문수도 내각제 하겠다고 밝힘. 그런 거죠.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원 대표님하고 JY 회장님 하신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